중국 장수성에 위치한 옛난촌이라는 작은 마을. 이곳에 살았던 구페이와라는 남성이 어느 날 실종됐습니다. 그는 아내 왕란잉, 아들 춘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일하는 곳이 상하이였기에 주기적으로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하러 간다며 자리를 비웠기에 며칠 안 보여도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떠한 소문 때문에 경찰은 그의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경찰은 그 소문이 사실이었고 그녀가 남편을 살해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마을에 돌았다는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페이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의 친구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친구 역시 형편이 어려웠기에 그는 영양실조까지 걸릴 정도로 제대로 먹지 못했고 중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일을 시작했죠.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왕란잉이란 여성을 만났습니다. 한 번 이혼했던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었기에 당시에는 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는 날이 많아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구페이와의 고향으로 내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년 뒤 아들 춘춘이 태어났고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뤄냈습니다. 어렸을 때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구페이와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좋은 음식, 따뜻한 잠자리, 비싼 옷,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1년 내내 상하이에서 벽돌공으로 일하며 머물렀고 분기마다 한두 번 정도 일이 비는 날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지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자주 집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보내줄 테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모범 남편이라 불렀고 누가 봐도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룬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그들 가족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은 바뀌었습니다. мя홍수라는 여성 때문에 말이죠. 당시 30살이었던 그녀는 남자처럼 강해 보이는 인상에 남자처럼 옷을 입고 오토바이 타는 것을 즐겼던 여성이었습니다. 4년 전 남편과 이혼했던 그녀는 구페이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 과일 가게를 차렸고 가깝다 보니 왕랑이는 그녀의 가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친해졌습니다. 왕란이는 남편이 거의 집에 없었고 мя옹슈는 독신으로 살았던 탓에 외로웠던 그들은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죠. 친해진 뒤 그들은 자주 왕란이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마을에 있는 쇼핑몰로 놀러 가고는 했습니다. 원래부터 남자다웠던 мя옹슈가 항상 주도권을 잡고 남자 역할을 했고 외로움을 잘 탔던 왕랑잉은 그런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어느 날 밤 결국 둘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구페이와가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 살고 있던 мя옹슈는 그를 피해 부모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혹시라도 둘의 사랑이 걸리면 어찌 될지 몰랐으니깐요. 그리고 다시 그가 상하이로 돌아갔을 때 мя옹쇼는 왕랑이에게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그를 떠나 함께 살자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마을에는 그들이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당시 мя옹쇼의 가게에서 왕랑잉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대낮에 둘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이 소문은 상하이에서 일했던 구페이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여자와 바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곧바로 집으로 왔는데 하필 침대에 누워있던 мя옹슈와 마주칩니다. 그녀는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했지만 그는 지인의 말이 사실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시 일하러 간다며 밖으로 나와 숨어서 대기했고 예상대로 얼마 뒤 мя옹슈가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녀가 아내와 침대에서 뒹구는 것까지 확인한 그는 그 자리를 덮치며 мя옹슈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끝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왜소하다고 하지만 남자였던 구페이와에게 일방적으로 밀린 그녀는 왕랑이 그를 저지하는 사이 도망쳤죠. 구페이와는 아내에게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돌려달라 말했고 그녀는 그의 앞에서 알겠다고 답했지만 얼마 뒤 мя옹슈가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하자 그녀의 손을 잡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의 도피를 하며 다른 지역에 정착해 생계를 꾸리려고 했는데 얼마 뒤 мя옹슈가 집에 전화했을 때 가족들로부터 걱정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떠난 뒤 화가 난 구페이와가 아내를 돌려달라며 소란을 부렸고 그 때문에 어머니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가 그들의 집에 불을 지를 거라는 말까지 했다며 мя옹슈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그의 아내를 놓아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전화로 인해 그들은 고민 끝에 결국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구페이와는 호기심에 일탈했던 아내가 이제는 다시 원래로 돌아왔다고 여겼습니다. 한 달을 집에서 쉰 그는 2005년 2월부터 다시 상하이로 일하러 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며 사랑한다는 메모를 남긴 채 말이죠. 하지만 그런 그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그들은 서로를 잊지 못했고 그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둘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2월 말에 구페이와가 연락 없이 집에 왔을 때 그는 또 집안에 있는 мя옹슈를 보고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는데 아내는 이제 그녀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저 친하게 지내는 자매 같은 관계라며 자기는 그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다음날 구페이와는 그녀의 집에 가 사과했습니다. мя옹쇼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녀와 친하게 지낼 뿐 그런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죠. 하지만 속으로 그녀는 왕랑인과 함께하기 위해 그가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에 그녀는 여러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그녀는 1만 위안으로 그를 없애줄 사람을 2명 구했는데 그들에게 성금으로 5천 위안을 주었더니 그대로 도망가 버려 헛돈만 날렸습니다. 결국 자기가 직접 그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수면제를 사서 왕랑이에게 주며 조만간 너의 남편을 보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비장한 표정에 왕랑이 역시 알겠다며 대신 너무 고통받게 하지 말고 조용히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3월 4일 감기가 걸렸는지 몸이 안 좋았던 구페이와는 집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мя옹쇼는 오늘이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왕랑이에게 따뜻한 차라도 마시게 해 라는 그들만의 신호를 보냈고 왕랑이는 그대로 집으로 가 수면제를 넣은 차를 남편에게 주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마신 구페이와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얼마 뒤 그들의 집으로 온 мя옹쇼는 수면제의 양이 좀 적은 것 같다며 만약 그가 깨어난다면 다시 수면제가 든 꿀물을 먹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수면제를 얼마 먹지 않았는지 곧 그는 깨어났습니다. 어느새 와 있는 мя옹쇼에게 간단한 인사를 한 그는 아내가 주는 꿀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몸이 좋지 않다며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мя옹쇼는 자기가 약을 사오겠다며 나갔고 해열제 캡슐에 수면제를 넣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고 깊게 잠든 그를 그들은 빈방 바닥을 파 그대로 생매장했죠. 다음날 그들은 인부를 불러 왕랑이의 아들이 쓸 방이라며 바닥을 새로 까는 등 방을 꾸며달라고 했고 그렇게 진실은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구페이와의 실종, 갑작스러운 공사, 과거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던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조사에 임했고 참고인으로 소환돼 신문을 봤던 그들은 얼마 안 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2005년 7월 13일 법원은 мя옹슈에게 고의적 살인죄로 사형을, 범행을 도운 왕랑이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에서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 선고의 일종이지만 기간 안에 특별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감형될 가능성이 높은 처벌입니다. 그해 12월 8일에 мя옹슈에 대한 형 집행 명령이 내려졌고 그렇게 그녀는 독극물 주사로 인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구페이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 결국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비극의 끝에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